우리는 왜 피를 나눈 형제에게서 가장 깊은 상실감을 느끼는가? 어린 시절 한 이불을 덮고 한 솥밥을 나누던 그 정다운 얼굴들이 세월이 흘러 낯선 이에 그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그 괴리감은 고독보다 더 차가운 질문을 던진다. 나, 정약용은 8형제 중 5째로 태어났다. 마제마을의 우리 집은 늘 북적였고 형제들의 웃음소리, 학문 논쟁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영원히 나의 울타리가 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인생의 큰 바람은 그 울타리를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형제는 같은 뿌리에서 자라나되 결국 각자의 길을 걸어간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기도 하고 삶의 숙명이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는 왜 형제 사이에 놓인 그 필연적인 간극을 인정하지 못하고 평생을 죄책감과 실망 속에서 헤매는가? 내가 강진 유배지에서 홀로 18년을 견디며 깨달은 것은 흐르는 물을 돌로 막으려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것이다. 형제 관계를 억지로 붙잡고 억지로 가까이 두려는 마음이 바로 그 돌과 같다. 만남이 있었다면 헤어짐도 예정된 것이었다. 어찌 사랑하는 이에게서 영원히 떠나지 말라고 떼쓸 수 있겠는가? 그것은 상대의 삶을 꺾어 나의 울타리 안에 가두려는 욕심일 뿐이다. 어릴 때 우리는 하나였다. 내 울음은 형의 슬픔이었고 형의 성공은 나의 자랑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형제자매는 각자의 자리를 찾아간다. 나의 큰형님, 약전 로운 내가 관직에 있을 때 나를 돕고자 했으나 결국 흑산도라는 외로운 바다에서 학문에 파묻혔고 그곳에서 자산어보를 남겼다. 나의 둘째 형님, 약종은 천주교 신앙을 지키다 참수당하며 순교의 길을 택하셨다. 그리고 나는 18년 강진 유배를 견디며 나라와 백성을 위한 개혁을 구상했다. 같은 부모에게서 났으나 우리의 삶은 서로 다른 별처럼 멀어져 갔다. 어린 시절 마제마을에서 함께 뛰놀던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는 각각 흑산도, 서울, 소문, 서소문, 박참수터, 전라남도 강진이라는 전혀 다른 하늘 아래에서 전혀 다른 운명에 휘말렸다. 형제가 왜 남이 되는지 그 이유를 애써 분석하고 이해하려 하지 마라. 그보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다. 나무는 가지를 뻗으며 자라고 강물은 흘러가며 갈라진다. 형제 또한 마찬가지다. 형제 관계가 멀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추구하는 가치와 신념의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나와 나의 형 약종의 관계를 보라. 그는 내세의 구원을 중시하는 천주교 신앙에 몰두하여 목숨까지 바쳤다. 나는 오직 이 현세의 백성을 위한 정치, 경제, 사회개혁을 평생의 과업으로 삼았다. 정약용이 말했다. 천명과 인용이 마음속에서 싸운다. 형제 관계도 같다. 형제니까 가까이 지내야 한다는 천륜텐리의 명령과 나는 나의 길을 편하게 가고 싶다는 개인의 욕망이 충돌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릴 적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공통의 관심사였기에 가치관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한 사람은 보수적이 되고 다른 한 사람은 진보적이 된다. 한 사람은 종교에 귀의하고 다른 사람은 현실에만 관심을 갖는다. 이런 차이는 대화로 좁힐 수 없다. 서로를 설득하려 할수록 갈등만 깊어질 뿐이다. 서로 다른 것을 틀렸다고 여기지 말고 그저 다르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함이다. 나는 약종 형님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선택을 묵묵히 지켜보며 존중했다. 그것이 유배지에서 내가 배운 가장 깊은 형제였다. 나이가 들수록 형제가 멀어지는 가장 현실적인 시점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형제들이 모일 이유, 즉 구심점 조신전이 있었다. 명절이 되면 한자리에 모여야 했고 부모님 생신이면 함께 축하해야 했다. 그 의무감과 혈육의 정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었다. 하지만 그 구심점이 사라지면 끈은 순식간에 느슨해진다. 각자의 생활 패턴이 다르고 관심사가 다르고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것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결혼 후에는 더욱 그렇다. 남자는 배우자의 가족 처가의 관계를, 여자는 배우자의 가족 시댁과의 관계를 우선시해야 한다. 자신의 원가족 연승자조보다는 새로 만든 가족이 우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시대의 이치다. 이것을 두고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혹은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라.
이는 자연스러운 분화 과정이다. 씨앗이 바람에 날려 멀리 퍼져나가야 새로운 숲을 만들 수 있듯 형제 자매도 흩어져야 각자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다. 한 곳에 모여 있으면서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는 것보다 떨어져 있으면서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더 나을 때가 많다. 형제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는 가장 단단한 재료는 돈과 비교다. 어린 시절에는 몇 푼짜리 과자도 나누어 먹었지만 어른이 되면 몇만 원도 따져가며 계산한다. 이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한 형제는 부유하고 다른 형제는 가난할 때 미묘한 감정들이 관계를 파고든다. 부자인 형제는 무의식 중에 우월감을 드러내고 가난한 형제는 위축감과 열등감을 느낀다. 부모님의 유산, 경조사비, 빌려준 돈 같은 돈 문제가 개입되면 형제 관계는 더욱 복잡해지고 결국은 끊어진다. 나는 말했다. 천하의 일이란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다.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다.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다. 일방적인 관심이나 일방적인 희생 모두 관계를 해친다. 특히 돈은 그렇다.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생계와 가정이 우선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이기주의가 아니라 현실주의다. 억지로 만나 서로의 자녀를 비교하고 누가 더 성공했는지 따지는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면 차라리 연락하지 않는 침묵이 서로의 존엄을 지키는 길이 될 것이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사람들의 태도가 관직에 있을 때와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 혈연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형제관계가 괴로운 가장 큰 원인은 기대 때문이다. 정약용이 말했다.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다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진다. 형제에게도 마찬가지다. 형제니까 당연히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 형제니까 당연히 챙겨줄 것이라는 기대를 버려라. 그런 기대는 반드시 실망으로 이어지고 실망은 원망으로 변한다. 결국 서로에게 짐이 되는 것이다. 형제에게 도움을 바라지도 말고 과도한 관심을 요구하지도 마라. 그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충분하다. 홀로 18년 유배를 견디면서 나는 형제들의 지지나 도움을 받지 못했다. 오히려 그 고독 속에서 목민심서와 병세유표라는 불멸의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다. 인간은 혼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형제에게 의존하지 말고 형제를 의존하게 만들지도 마라. 서로에게 기대지 않고도 설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로서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성숙한 관계다. 만약 형제라는 이름으로 억지 모임을 만들고 정기적으로 만나자고 약속한다면 그것은 진정성 없는 의무감만 낳을 뿐이다. 의무감으로 하는 만남은 진정한 만남이 아니다. 그것은 결국 피곤함으로 끝나기 마련이다.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가 한시적 갠지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부부 관계도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이고 부모 자식 관계도 각자의 삶이 있다. 하물며 형제 관계는 어떠하겠는가?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모든 관계는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평안해진다. 붙잡으려 하지 말고 흘러가게 두어라.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해진다. 젊을 때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누군가가 필요했지만 나이가 들면 내면의 충실함이 더 중요해진다. 형제와 만나서 과거 이야기만 반복하는 것보다 혼자 책을 읽고 운동을 하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이 더 의미 있다. 내가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통해 깨달은 것은 고독이 곧 창조의 에너지라는 것이다. 형제들과 함께 시시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보다 홀로 자신을 돌아보고 인생을 성찰하며 미래를 계획하는 시간이 더 가치 있을 수 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완성한다.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만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워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단지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사랑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 가까이서 보살피는 사랑도 있지만 멀리서 지켜보며 그들의 안녕을 빌어주는 사랑도 있다. 간섭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배려요. 연락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예의일 수 있다. 형제가 멀어지는 것을 가족의 해체라고 여기지 마라. 오히려 자연스러운 분화 과정이다. 서로 다른 길을 가면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빛나는 것이 더 아름다운 관계가 아니겠는가. 나의 형제들처럼 각자의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했기 때문에 모두 역사의 이름을 남길 수 있었다. 만약 우리가 한 곳에 모여 있었다면 신념과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평생 갈등만 했을 것이다. 가장 성숙한 사랑은 형제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들의 행복을 멀리서 축복해 주는 것이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더 이상 무엇을 바라지 마라.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형제와의 관계가 나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방해가 되는지를 냉정하게 따져보라. 내가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 중 하나는 한양을 벗어나는 순간 기회는 사라지니 무슨 일이 있어도 한양에서 버텨라였다. 감상적인 말이 아니라 현실적인 생존의 지혜였다.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다. 형제라는 인연 자체가 이미 소중한 선물이지만 그것이 나의 현재와 미래를 발목 잡아서는 안 된다. 형제라는 이유로 무리한 도움을 요청받거나 과도한 희생을 강요받을 필요는 없다. 도움은 여유가 있을 때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우선이다. 이것이 이기주의가 아니라 현실주의다. 형제라는 이름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 필요는 없다. 남들의 기준에 맞춰 살 필요도 없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평안하고 행복한지 여부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우선순위는 끊임없이 바뀐다. 젊을 때는 관계가 중요했지만 늙으면 건강이 중요해진다. 젊을 때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즐거웠지만 늙으면 혼자 있는 것이 편안해진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형제 관계도 그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멀리 사는 형제를 만나러 가는 것이 체력적으로 부담스러워지고 관절이 아프고 허리가 아픈 상황에서 굳이 힘들게 만나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워진다. 또한 시대의 변화를 읽어야 한다. 조선시대에는 한 집안에서 여러 세대가 함께 살았고 형제들도 같은 마을에 살았다. 하지만 지금은 각자 다른 도시, 다른 직업, 다른 생활 패턴을 갖는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관계 방식이 필요하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서로의 근황을 확인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하나의 소통 방식이다. 굳이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해야만 소통하는 것은 아니다. 정약용이 말했다. 속된 선비는 시의를 모르니 어찌 일을 맡길 수 있겠는가. 시대의 변화를 잊지 못하고 옛날 방식만 고집하는 것은 어리석다. 형제자매가 나이 들수록 남이 되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진화요 완성의 과정이다. 계절이 바뀌듯 관계도 바뀐다. 봄에는 함께 꽃을 피웠지만 가을에는 각자의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변화를 거부하지 말고 그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야 한다.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 자유로워져라. 의무감에서 벗어나라. 죄책감을 버려라. 형제라고 해서 특별한 대우를 기대하지도 말고 특별한 의무를 느끼지도 마라. 그냥 인생에서 만난 여러 사람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편하다. 물론 어린 시절의 추억과 정은 있지만 그것이 현재의 관계를 규정하지는 않는다. 추억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현실은 현실로 받아들여라.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형제애다. 떨어져 있으면서도 서로를 축복하는 것이 가장 성숙한 사랑이다. 형제라는 인연 자체가 이미 선물이다. 우리는 형제 관계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하거나 형제의 반대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운명이 있다. 나 역시 유배지에서 개혁안을 연구할 때 형제들의 지지를 받았던 것도 반대를 받았던 것도 아니다. 나는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형제가 멀어지는 것을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잘못이 있다면 시간의 잘못이고 상황의 잘못이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형제 관계의 복잡한 감정들, 즉 질투, 시기, 원망, 실망 등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런 감정들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몸을 다스리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다. 결국 형제 자매가 나이 들수록 남이 되는 이유를 애써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라. 이해할 필요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그보다는 각자의 길을 존중하고 각자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멀리서라도 그들의 안녕을 빌어주고 가끔 그들을 생각해 주는 것만으로도 형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유배지에서 18년간 고독과 성찰 끝에 깨달은 영원한 관계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을 받아들일 때 얻는 마음의 평안이다. 당신의 삶에 충실하라. 그것이 당신의 형제들을 향한 가장 깊은 사랑이다. 우리는 모두 외로운 여행자들이다. 같은 역에서 잠시 만났다가 각자의 종착지를 향해 다시 기차에 오른다.
형제라는 인연은 단지 같은 기차역에서 같은 출발 신호를 받았을 뿐이다. 그 이후의 경로와 만남의 횟수는 순전히 각자의 몫이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넌 내가 마지막 시에서 읊었던 것처럼 형제에 대한 사랑 역시 그중 하나일 것이다. 만나지 않아도 연락하지 않아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형제는 형제다. 그 사실만으로 충분하다. 더 이상 무엇을 바라지 마라. 당신은 형제라는 짐을 내려놓고 당신의 삶을 완성해야 한다. 그들이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응원해 주듯 당신도 당신의 길을 걸어라. 붙잡으려 하지 말고 흘러가게 두어라. 그 자연스러운 분리가 곧 성숙한 사랑이며 영원한 평안이다.